바쁜 일상 속에서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며 미루고 계신 전화 한 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해 아버지를 그리고 올해 초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평소처럼 아침 신문을 보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응급실로 모셔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명절 때나 만나서 안부 정도만 주고받았고 평소에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계실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병원에서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중환자실에서의 나날들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아버지 곁에 앉아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사셨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셨는지 정작 아들인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아버지는 항상 일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셔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와 놀고 싶었는데 항상 바쁘시니까 서운했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바쁨과 희생이 저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버지는 한 달 정도 의식 없는 상태로 계시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 가족들을 보시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말씀을 하실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들을 왜 그렇게 인색하게 했을까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러하시듯 저희 아버지도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장 동료분들, 친구분들, 이웃분들까지 와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아버지와는 또 다른 면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을 잘 챙기는 따뜻한 선배셨고 친구들에게는 믿을 만한 동반자셨으며 이웃에게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고마운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그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의 추억들,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들,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를 여쭙고 가능하면 직접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자주 연락하니까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관리가 잘 안 되셨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많이 올라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 복용을 챙기고 식사 관리도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아버지와의 연애 시절 이야기, 저희들을 키우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들과 기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뒤로 미루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말씀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지를 말입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자신이 대신 고통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약해지신 모습을 보니 시간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동안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옛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 자식들을 위해 아껴가며 살았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자주 걱정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손자 손녀들은 건강한지, 며느리들과는 사이가 좋은지 등등 여전히 가족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다. 정작 본인이 가장 힘드실 텐데도 말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부모의 사랑이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투석을 받으면서도 몇 개월을 버티셨지만 결국 지난 겨울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자식들 걱정만 하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임종을 앞두고도 저희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조건 사랑해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언젠가 하면 되지, 나중에 해도 되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중년이 되어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저도 제 아이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아이들도 저를 떠나보내게 될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사랑을 주며 살고 있는가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관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언제든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들과도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모였는데 이제는 평소에도 자주 모이려고 합니다. 친구 관계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에 와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분들도 와주셨고 멀리서도 달려와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